안녕하세요. 58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돌봐온 내과 전문의 강민석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많은 위기의 순간 중 상당수가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행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동네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던 어르신 5분이 한 주 사이에 모두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그것도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식사 후에 한 가지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죠. 그중 한 분은 결국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셨고, 다른 분은 심장마비로 영영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비극이 단 30분만 조심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리 경고했더라면.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8년간 진료실에서 쌓은 경험이 진료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완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정보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을 위장으로 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체 혈액의 약 30에서 40%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78살 박정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어요. 특히 식사 후에 증상이 심해졌죠. 선생님,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있는데도요. 식사 후에 꼭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어지러움이 심해져요. 때로는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문제는 식사 내용이 아니라 식후 행동에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식사 직후 항상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체계와 소화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습관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지난 20년간 65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동안 특정 행동을 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과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최대 5배까지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몸이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도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 뇌로 가는 혈액량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식사 후에 뇌로 가는 혈액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82살인데 오랫동안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식후 혈액순환 문제였더군요. 제가 58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의대에서는 주로 질병의 메커니즘과 약물 치료에 집중하지만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제 임상 경험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재미있고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이어질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집안일하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행동이죠. 평생 가정을 돌보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들은 식사 후 바로 설거지나 청소를 시작합니다. 안 치우면 찝찝하지 움직여야 살이 안 찐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정반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식사 후에는 몸이 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갑자기 집안일을 하면 위로 가야 할 피가 팔과 다리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그 결과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 공급도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79살인데 평생 식사 후 바로 주방 정리를 했어요. 어느 날 점심 먹고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넘어졌어요. 허리를 다쳐서 1년 넘게 고생했죠. 정형외과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냥 30분만 쉬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식사 후 무거운 빨래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경우, 식후 바로 욕실 청소를 하다 어지러워져 넘어진 경우, 모두 식후 30분만 쉬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설거지는 30분 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친 허리나 무릎은 영원히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은 그냥 앉아서 편히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 그러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맛있는 식사 후에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는 건 참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은 서 있거나 바로 앉아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위는 세로로 긴 주머니 모양으로 중력을 이용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구조입니다. 누운 자세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딱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라는 밸브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누운 자세는 이 약한 밸브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저는 83살인데 10년 넘게 식사 후 바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러다 만성 식도염이 생겨서 약을 달고 살았죠. 밤에는 가슴 쓰림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식사 후 30분 동안 바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약 없이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식도염과 식도암 환자의 약 70%가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누우면 잠시 편할 수 있어도 속은 병듭니다. 식사 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부 약은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자극이 심해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후 바로 먹는 것과 식후 30분 뒤에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피가 몰립니다. 이때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약물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약이 음식물과 섞여 흡수가 고르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혈액순환이 위장에 집중되어 있어 약효가 평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76살인데 평생 건강하게 지내다가 식사 직후 혈압약을 먹고 어지러워져서 넘어졌어요. 그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져서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는
그냥 약을 30분만 미뤄 먹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약은 식사 30분 후나 식전 30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복용 시간은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약봉지에 적힌 식후 30분이라는 지시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식후 1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물을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73살인데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식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40년 동안 매일 속쓰림약을 복용했었는데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약을 끊을 수 있었죠.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물 마시기가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적절한 수분 섭취를 도와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의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도 탈수 상태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약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걷는 건 위험하지만 30분 지나고 나서 천천히 10에서 15분 정도 걷는 건 정말 좋습니다. 이때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활동으로 생각하세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벼운 활동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78살인데 식사 후 30분 뒤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어요.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죠. 그랬더니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고 체중도 4kg이나 빠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밥 먹고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며 잠도 잘 옵니다. 빠르게 걷지 마시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가능하다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이 건강에 추가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식사 후 30분은 약보다 강합니다. 이 시간만 잘 보내도 약을 줄이고 병원을 멀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설거지나 집안일하기, 눕거나 기대기, 약 바로 복용하기. 이 3가지 행동은 모두 소화를 방해하고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꼭 해야 할 2가지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30분 후 천천히 걷기. 이 2가지 습관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습관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47%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쩌면 식사 후 바로 누워 계시던 습관을 먼저 바꿔보세요. 혹은 식후 바로 설거지하던 습관을 30분 후로 미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58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식사 후 응급 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등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때도 꼭 보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